안녕하세요. 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오늘은 이 바닥의 선수 중에서도 나름 명성이 조금 높은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초보자의 영역에서 알아도 조금 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마구마구 질문을 펼칠 테니까요. 중요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보를 좀 쪽쪽 뽑아 드시고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스킵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 공매 자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명문리츠의 소장직을 맡고 있는 박명서라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과 지식이 여러분한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이 바닥에서 10년 넘으면 네, 나름 고수라고 하는데 네. 진짜 뭐 산전수전 다 겪었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건 15년,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고요. 지금 뭐 낙찰 받은 것도 수백 건이 되다 보니까 많은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겪어봤는데 뭐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몇 가지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전달하고 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뭐 어찌됐건 저희도 빌라 경매도 많이 하고 또 빌라도 하나의 투자 상품이고 그렇죠. 또 그 투자를 또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의 빌라 수요와 또 빌라가 투자 상품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요즘 서울 아파트 집값이 뭐 평균 가격이 뭐 12억 정도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지금 투자 뭐 경매 낙찰가도 빌라가 요즘 뭐 낙찰가율이 감정가를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똘똘한 빌라 한 채라면 뭐 아파트 못지않은 효자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무주택자라든지 또 처음으로 부동산에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자금 여력도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빌라에 좀 눈을 돌려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빌라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빌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대출 규제도 심하고 네. 또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갖고 싶은 아파트에 입성하기에는 너무 대출 규제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너무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투자해서 큰 소득 아니면 작은 소득이라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 대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보시는 그 빌라 경매나 아니면 내가 빌라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네. 그래도 자금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다면. 제가 특히 많은 저희 회원님들한테 많이 구입해 드렸던 게 빌라고요. 많은 물건들이 있겠지만은 네. 작게는 1,500만 원부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지고 오셨던 분들은 3,000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사실상 대출을 끼나요? 안 끼나요? 지금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요.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로 투자한다 그러면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물건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1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전 한 2억 정도의 물건까지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실제로 거주한다라고 보게 되면 만약에 실투자금, 대출 없이 실투자금이 한 2억 정도면 어느 정도 대 빌라를 보면 괜찮을까요? 한 3억 이상, 3억 전후 하는 물건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근데 막상 수도권에 있는 빌라를 3억 정도에 구입한다? 그건 저는 뭐 물건마다 다르겠지만 3억 정도의 빌라를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매를 볼 때 3억 정도의 물건은 보통 어느 정도의 낙찰이 될까요? 보통 뭐 서울이냐 아니면 경기도냐 인천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3억대 정도의 물건은
실질적으로 뭐 강남권이라든지 마포 예. 이런 쪽에 가야지 형성될 수 있는 가격대가 될 것 같고요. 강남이나 마포, 용산 이런 쪽을 벗어난 지역, 예를 들어서 은평구라든지 네. 이쪽 강서구, 도봉구, 약간 중심에서 약간 외곽이라고 보겠죠. 서울에서도 네. 그런 지역에서는 약간 2억 전후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라를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소장님. 네. 그러면 내가 한 3억 정도를 들였다라고 하면 보통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나와야 그래도 조금 보통이다. 뭐 우리 말로 하면 평타 이상은 쳤다.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3억이라는 돈으로 저는 하나를 사겠다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는 3억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2개를 살 것 같고요. 아, 2개 정도요? 네. 그리고 3억 있다고 가정하에 1억 5천 정도는 단기 투자 내지 또는 장기적인 투자 계획으로 해서 입지가 좋은 지역에 물건의 하나를 염두에서 잡아놓고 나머지 1억 5천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수익형 물건으로도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딱 특정 물건이 정해지면 그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을 판단하고 나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기라고 하면 한 3년 이쪽 저쪽을 보거든요. 장기라고 하면 5년 이상을 보고. 그런데 빌라도 그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빌라는 아파트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모든 부동산 투자 중에서 특히 주택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단기라고 보면 2년이라고 봅니다. 아, 왜 2년 정도요? 네.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경매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을 하는 목적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단기로 보는 2년은 지금 비과세, 무주택자 기준으로 해서 네. 2년이라는 그 기간이 되어야 양도세 절감하는 면에서도 그 2년은 꼭 채워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2년을 단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빌라 경매에 좀 많이 뛰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일반인이 많이 빌라 경매 시장으로 뛰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일반인이 빌라 경매에 뛰어들 때 조금 아쉽다. 저런 것은 조금 안타깝다 하는 그런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입찰 법정에 많이 가서 보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경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편화돼서 예. 뭐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강좌 가까운 한 건너 부동산에 관련돼서 지인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입찰 법정에 가게 되면 정말 전문가들도 많지만 일반인들이 몇 개월의 강의를 받고 와서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 목적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매의 목적. 네. 예, 목적을 좀 외면하는 거 아니라 간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악차를 위한 그렇죠. 그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끝은 아닌데도 네. 꼭 그게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형식이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보통 경매에 2등은 필요 없기 때문에 낙찰을 받게 되면 그 순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죠.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1등은 의미가 없다. 낙찰을 받고 순간 쾌재를 부를 수 있겠지만 뒤돌아서서 후회하고 시세 파악을 잘못하거나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정말 시세보다 더 비싸게 아니면 잘못 분석해가지고 인수가 되는 물건 전세 보증금을 취득가 외에 또 물어줘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1등 가고 잔금 미납하고 보증금 몰수당하고 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저분들 저희 전문가들이 좀 조언을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움과
씁쓸한 기분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소장님께서 보실 때 일반 사람들한테 이거 하나는 진짜 꼭 좀 챙기고 법정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반 매매인 경우에는 뭐 공인중개사가 모든 전반적인 가격과 건물에 대한 상태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브리핑을 해주지만 경매에 진행하는 사건이고 법률 사건이다 보니까 모든 분석과 조사 책임은 본인 스스로가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해당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경매로 낙찰받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본에 충실하라, 권리 분석에 충실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해당 물건에 대해서 정말 수익을 내고 싶다 하면 꼭 현장에 가서 부동산 3군데 이상은 꼭 가봐서 시세 파악을 꼭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정말 급해서 팔아도 바로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물건인지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살피고 결정을 하게 되고요. 올바른 시세 파악만 정확하게 한다면 절대 손해보지 않을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일단은 꼽아주신 게 첫 번째는 시세 파악, 두 번째는 정확한 권리 분석,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장 분위기, 현장 조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서류만 꼼꼼하게 보면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3가지를 다 아울러서 봐야 한다는 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보시는 그 낙찰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경매 물건에서 이 물건은 좋은데 이 물건이 꼭 필요한 사람이 낙찰을 받으려고 하면 낙찰을 꼭 좀 받았으면 하는 물건에 낙찰받는 방법? 뭐 꿀팁?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물건을 꼭 낙찰 받아야 될 사항에 있는 분이 계시죠. 예. 네. 집값은 너무 비싸고 내가 사고 싶은 지역에 물건이 나왔는데 일반 매매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경매로 나온 물건, 이 물건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가 원래 경매의 목적은 저렴하게 사는 게 목적이었는데 네. 일반 매매로도 살 수 없는 물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합당한 가격, 적정한 가격, 내가 원래 평소에 했던 가격보다 조금 더 올려 써야죠. 조금 더 얼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인 시세를 볼 때 저 집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 시세는 1억 2천이야. 그런데 경매로 한번 유찰돼서 9천 정도야. 그럼 내가 1억 2천을 써야 되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집값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으니까 1억 2천을 넘겨야 되나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 나는 저 지역 평소에 오며 가며 본 그런 지역이 있었고 나는 꼭 저 집을 사고 싶어. 이런 지나다니다가 평소에 그런 위치에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경매하는 사람이라면 그 지역에 물건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나왔어요. 시세가 1억 2천이야. 일반 매매로. 네. 근데 경매가 1억 2천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매매로 시세가 1억 2천이라 할지라도 정말 시세일 뿐이지 물건은 없어. 부동산에 가도 매물이 없어.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지역이면 1억 2천이라도 전 사야 된다고 봐요. 경매로 나왔을 경우에. 요즘 들어서는 거의 100%를 넘기다 보니까 감정가가 1억 2천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거래된 금액이 1억 2천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1억 2천을 넘겨서라도 써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그 지역이 오를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눈여겨보라는 거고 항상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가 그 지역은 앞으로 호재가 많다. 앞으로 집값 상승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인프라가 많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 1억 2천이
일반 매매 값이나 경매 값이나 똑같다 할지라도 일반 매매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물건, 매물이 예. 없으니까요. 예. 경매로밖에 살 수 없는 물건이면 지금 당장 그 집을 사는 게 맞고요. 낙찰을 받고 그 집을 소유권 취득을 하고 명도가 끝나는 시점 한 3개월 정도 그 기간 안에도 분명히 다만 1,000만 원이라도 몇백만 원이라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우선 경매라고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되게 접근하기가 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경매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모든 것을 나 어느 정도 수익이 날 만한 물건 좀 찾아주세요 라고 만약에 온다고 하면 소장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좀 공부를 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편입니까? 저도 많은 분들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 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항상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항상 욕심 부리지 마라. 뭐 경매가 로또는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래도 사람들은 거의 다 그 기대 심리를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공부를 하고 오시면 어느 정도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매끄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경매라는 이 분야가 부동산 투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상위 레벨에 저는 속한다고 보거든요. 예. 법률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용어도 생소하고 또 분석을 또 해야 되고 또 책임까지 따르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그 순간 벌써 한 걸음 떼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공부를 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조차도 완벽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항상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도 본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시는 분인데 이 부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렇죠. 고객님들은. 그러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본인이 모르시니까 찾아오셨겠죠. 네. 그러면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잘 알고 그 분야의 전문가와 친해져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면 안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뭐 가능하기는 하네요. 그럼요. 이게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동산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식으로든 연결은 되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은 투자 방법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빌라 경매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장님 후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것만은 또 이것만큼은 꼭 지켰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후배들에게 뭐 당부를 한다, 조언을 해드리고자 한다면 부동산 투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용돈 벌어 쓰자. 뭐 용돈 이런 벌어 쓰자.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용돈 벌어 쓰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용돈 벌려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아직까지 못 봤어요. 예. 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뭐 용돈이나 벌어 쓰지라는 그런 말을 하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는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는데 많이 보편화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접근을 하시는데요. 생소한 용어, 법률 용어, 다양한 사건 사례, 성공 사례, 실패 사례들 많이 접하게 되는데 기본에 충실한 권리 분석과 정말 임장을 하고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정말 내가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한테 조언을 만약 구한다고 한다면 실패하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액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경매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공부한 만큼 저는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다, 투자의 상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귀찮아하지 마시고 항상 귀를 열어 두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부장님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저희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저도 좀 어색하고,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예. 좋은 말씀을 전해드렸는지 좀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온다면, 예. 준비 많이 해서, 많은 정보와 경험을 전달해 드리도록 해볼게요.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명문리츠 박명서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바닥 선수들이 다 그렇듯이 발품, 손품 파는데 게을리하지 마라. 기본적인 것에 항상 충실하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또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야 되는 거고요. 경험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뭐 나는 처음부터 안 돼.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경매에 좀 깊이 들어가고 또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도 더 많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